열반에 이르는 길 법문 1의 질의응답을 낭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나빠나사티를 수행하는 동안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집중된 마음은 대개 니미따를 생성합니다. 집중이 깊고 강력해지면 니미따가 떠오르는데 이 니미따는 개인의 인식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니미따가 길기를 원하면 그것은 길게 되고 짧기를 원하면 짧게 됩니다. 둥글기를 원하면 둥글게 되고 빨간색이길 원하면 빨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인식이 아나빠나사티를 수행하는 동안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지 마음이 빚어낸 것일 뿐 영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무시하시고 되돌아가서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궁극의 정신과 물질을 안팎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만 영혼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영혼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과 물질의 견고함을 깨뜨리고 궁극의 정신과 물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 요소로 분해하여 견고함이 분해될 때 무아의 특성이 자기의 성품에 따라 나타난다. 영혼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는 것은 견고함에 대한 인식 때문입니다. 물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 유형의 견고함이 있습니다. 연속의 견고함. 물질이 견고한 연속체, 곧 연속된 통일체처럼 보이는 까닭에 사람들은 자신의 팔다리가 실체를 지닌다고 여길 수 있다. 동일한 자아가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미망을 넘어서려면 견고해 보이는 몸을 분해해야 한다. 우리의 몸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깔라빠로 이루어진 것을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깔라빠가 일어나자마자 사라짐으로 연속성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 깔라빠가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옮겨갈 겨를이 단 1초인들 있겠는가. 통합의 견고함. 물질이 통합된 전체처럼 보이는 까닭에 사람들은 깔라빠들을 궁극적 물질이라고 여길 수 있다. 깔라빠들을 자신의 자아라고 여길 수도 있다. 이런 미망을 넘어서려면 견고해 보이는 각각의 깔라빠 유형을 분해해야 한다. 개개의 깔라빠를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깔라빠가 땅, 물, 불, 바람,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생명기능 등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통합된 전체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 기능의 견고함. 궁극적 물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요소들이 그 어떤 자아 같은 것에 기댄다고 여길 수 있다. 씨앗이나 식물이 땅에 기대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미망을 넘어서려면 요소들 각각의 독자적인 특징과 기능, 나타나는 방식과 가까운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요소들은 자아와 같은 그 어떤 외부의 것에 기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물질의 견고함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먼저 깔라빠를 식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서로 다른 여러 깔라빠들을 분석해서 그것들이 서로 다른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깔라빠는 최소한 8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 물질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영혼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의 견고함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영혼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방황할 때
방황하는 마음이 자신의 영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윗바사나 지혜로서 무너뜨려야 하는 그와 같은 정신 과정에는 네 유형이 있습니다. 연속의 견고함. 정신이 견고한 연속체, 곧 연속적 통일체처럼 보이는 까닭에 사람들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 각각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이 동일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자아, 동일한 마음, 동일한 순수의식 따위가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옮겨가면서 여러 다른 몸 속에 들어간다고 여길 수 있다. 금생의 경우에는 마음이 몸 바깥에서 헤매고 다닌다고 여길 수도 있다. 이런 미망을 넘어서려면 견고해 보이는 마음을 분해해야 한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정신과정을 통해 인식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마음이 일어나자마자 사라지므로 연속성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 마음이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옮겨갈 겨를이 단 1초인들 있겠는가. 통합의 견고함. 정신이 통합된 전체처럼 보이는 까닭에 사람들은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순수의식이라고 여길 수 있다. 자신의 자아가 대상을 인식한다고 여길 수도 있다. 이런 미망을 넘어서려면 견고해 보이는 개개 마음의 유형을 분해해야 한다. 각 정신 과정에서 각각의 마음을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마음, 느낌, 인식, 의도,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성냄, 어리석음, 사견, 자만과 의심 또는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행복, 마음챙김, 믿음과 정견 등과 같은 주어진 수만큼의 마음붓으로 마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 통합된 전체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 기능의 견고함. 궁극적 정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신의 요소가 그 어떤 자아 같은 것에 기댄다고 여길 수 있다. 씨앗이나 식물이 땅에 기대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미망을 넘어서려면 마음과 마음부수들 각각의 독자적 특징과 기능, 나타나는 방식과 가까운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음은 자아와 같은 그 어떤 외부의 것에도 기대지 않는다. 주체의 견고함. 앞의 세 가지 견고함을 꿰뚫어 보았다면, 예를 들어 나는 궁극적 정신 물질을 보았다 라거나 인식 주체인 자아가 궁극적 정신 물질을 보았다 라는 식으로 여길 수 있다. 이런 미망을 넘어서려면 세 유형의 견고함을 꿰뚫어 보았던 윗바사나 정신과정 자체에 담긴 세 유형의 견고함을 뒤에 일어나는 윗바사나 지혜로서 분해해야 한다. 윗바사나 지혜의 대상이 되는 정신 자체도 윗바사나 지혜의 주체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상을 가진 주체이기도 했던 정신에서 세 유형의 견고함을 꿰뚫어 보았다. 그렇다면 정신의 견고함을 어떻게 깨뜨릴까요? 들숨날숨의 빠띠바가 니미따를 대상으로 가진 근접산매의 의문 과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정신 과정은 하나의 의문 전향의 마음과 7개의 자완화를 갖습니다. 의문 전향의 마음의 심찰나 속에는 12개의 심리 현상이 있고 각 자완화의 심찰나 속에는 34개의 심리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신의 4가지 견고함을 깨뜨린다면 마음 및 마음부수가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상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의식이 영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상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무아에 대한 인식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기야경에서 부다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무상에 대한 강한 윗바사나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 무아에 대한 윗바사나 지혜 또한 분명하게 나타난다. 시청 감사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기를.